네, 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뭐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한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네. 그 시기 동안에 사람들은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가장 큰 변화는 결혼이 아닐까 싶어요. 네. 결혼한 이후에는 육아, 또 은퇴 이후엔 노후 준비까지 어떻게 보면 인생 단계별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런 단계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방송 활동하면서 결혼할 때 누가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주잖아요. 안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결혼, 육아, 그리고 노후 여기에 필요한 게 또 돈이고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저 금융 쪽 관련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하는데 참 막연해요. 저도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하고 이러면서 참 막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최동태 국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동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그러면 우리는 산재보험 생각을 하고 산재보험에서 우리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예. 치료해주고 또 네. 보상 지원하고 그래서 최적의 컨디션으로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도와주고 이걸 알고 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재보험 기관으로만 근로복지공단을 알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은 일을 하시다가 어려움이 계실 때 그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또한 공단은 그분들의 옆에서 항상 지지하는, 즉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버팀목 역할하는 공공기관이라 할 수 네. 있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을 공단이 좀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예, 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제적이고 또 생애 주기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이겠죠. 아이 육아 부담을 위해서는 직장 보육 지원 등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 채권 보장 사업, 지치고 힘들 때 힐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행 떠나고 싶잖아요. 그때는 휴양콘도 지원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기금제도, 근로복지 기금제도 등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군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여러 사업 중에 결혼할 때도 공단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생활안정자금이 되겠는데요. 결혼자금을 포함한 의료비, 장례비, 또 부모 요양비, 또 자녀 학자금 등 8종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고요. 융자 금액은 용도별로 1,2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만일 결혼 자금으로 두 분이 대출을 받으면 한 2,500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은행에서 받는 대출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공단의 금리는 1.5%이고 고정금리입니다. 야, 이거 좋다. 1.5%요? 예, 예. 또 상한 부담이 있어서 네. 거치 기간 포함 최장 5년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은행 문턱이 굉장히 높은데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서 공단에서 직접 신용보증제를 활용함으로써 그 연체 정보만 없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3 내지 4일 정도면 그래요? 예, 융자금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융자 종류가 보니까 8개나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 융자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예, 생애 주기별로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공단의 신용보증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는 동시에 받을 수 있고요. 또 융자금을 다 상환하면 또다시 추가 융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 부담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육아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요. 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 좋은 어린이집이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이것도 공단이 지원을 해주나요? 예.
요즘 맞벌이 부부의 양육으로 어린이집을 대부분 보내고 계시잖아요. 생각컨대 자녀와 같이 출근하면서 좋죠. 회사 인근 또는 회사 내에 직장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네. 퇴근 후에 아이와 같이 퇴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의 한 6%, 1,300개, 소백 개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단은 일차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비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실 수 없는 네.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교통 요충지 등의 37개 어린이집을 공단이 직접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건물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 와서 네. 아이들 맡기고 직장으로 가고 또 여기서 퇴근할 때 또 같이 가고 이런 모습 보면 참 아이고 나도 예전에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37개, 37개소나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어린이집하고 공단 어린이집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 입소 자격이 이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되고요, 부모님들이요. 부모님들의 근무 여건, 뭐 잔업도 하시고 휴일에도 근무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간, 휴일 보육, 또 방과후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세 미만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영아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항시 염려하시는 것은 아이들에게 창의력이 있는 보육 프로그램, 또 건강한 식단, 또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네. 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 공단 어린이집은 그 지역 내 선도적 어린이집이라고 평이 자자합니다. 예. 네. 야,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퇴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 직장 자체가 폐업을 하게 돼서 내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때 정말 막막한데 이런 것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한다면서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액이 2021년 기준으로 1조 3천억 원 이상이거든요. 봉급 생활자가 임금이 체불이면 정말 생계가 막막하지 아유, 않습니까? 네, 생활이 안 되죠. 예, 그래서 공단은 임금 체불 시에 사업주를 대신해서 우선 임금을 지급하고 네. 하는데 그 재판산 도산인 경우에는 1인당 2,100만 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나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면 1,000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모든 임금은 아니고 최종 3년치 퇴직금과 최근 3개월의 급여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용노동부나 법원에서 체불임금으로 확인이 된 경우 공단에서는 근로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근로자들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우선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시 해소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 직장이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퇴직을 한 이후에 받지 못한 임금만 해결을 해줍니까?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 재직자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작년 10월 14일에 법을 개정해서 재직자도 지급하도록 개정을 했는데요. 예산 사정상의 현재는 최저임금의 110%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임금 체불 시에 재직자나 퇴직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괜히 지치고 힘든 그런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공단이 뭔가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치면 여행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공단은 전국 51개 지역에 콘도 702구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이용요금이 1박당 한 5만 6천 원. 그리고 좀 굉장히 좋은 데는 27만 3천 원까지입니다만 굉장히 저렴합니다. 혹시 또 일하시다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직장 생활하면서 취미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솜씨 좋으시면 근로자 문화예술제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요, 미술, 문학, 연극 4종인데요. 네. 최고 수상이 대통령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수상 상금이 웬만한 근로자 한 달치 월급 이상이 되거든요. 예. 정말 쏠쏠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재직 시에 그리고 퇴직한 후에도 이런 도움을 주시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퇴직 이후에 노후 생활이 참 걱정이란 말이에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노후생활 자금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제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퇴직연금 경우에 우리나라의 그 300인 이상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90% 이상으로 대부분 가입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한 24%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공단은 2010년부터 계약형 퇴직연금을 운영해서 현재 적립금이 3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제도에 약간의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근로자들이 자산 운영을 직접 지시하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 상품에 집중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익률이 낮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도 높이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브랜드 명이 프론시아신데요. 도입해서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 기존 그러면 퇴직연금하고 이 기금제도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일단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적립금을 한데 모아서 즉 기금화해서 공단이 전문적으로 자산 운용 후에 그 수익금을 근로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또 사업주에게 그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의 120% 이하의 근로자의 적립금 10%를 공단이 지원해 드리고요. 퇴직연금 가입하면 수수료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 수준인 0.2% 미만으로 설정을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적 퇴직연금으로서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겠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 보시고 공공근로복지사업에 신청하거나 또 지원에 관심이 있는 근로자 혹은 사업주들은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인터넷은 근로복지넷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전화 상담은 공단 콜센터 1588-0075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나간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근로복지공단 최동택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